서울국제고나 동탄국제고에 진학을 하면 나도 메디컬 계열을 혹은 이공 계열을 노릴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해다라는 겁니다. 전국에 말이죠. 국제고가 8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립은 청신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7개 국제고는 전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공립 고등학교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고입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외대부고. 근데 이제 외대부고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판단에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뭐랄까 너무 이제 잘못된 정보를 확신 있게 퍼뜨리시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좀 바로 잡을 부분은 좀 바로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전국 단위 이제 자사고 경쟁률부터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왔는데 지금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별로 경쟁률에 큰 변화가 없는 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한 학교들과 전형은 경쟁률에 좀 급격한 변화가 있었죠. 예를 들면 이제 외대부고가 그랬는데 현대청고도 뭐 일반 전형에서 이제 남학생들이 이제 지원하는 전형은 하락폭이 큽니다. 여학생들도 뭐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닌데 아무튼 외대부고, 현대청고 많이 이제 그 하락을 했다. 또 뭐 민사고는 뭐 비슷하죠. 지금 학부모님께서 생각하실 부분은 현재 외대부고 경쟁률이 역사적 최저점 근방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낮았던 거는 2019학년도입니다. 2019학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외고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이제 전환한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그때가 이제 최저점을 찍었었는데 거기에 근접을 했습니다. 일반 전형이 2.63이니까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게 이제 학교 자체가 뭐 약해진 거냐? 실적이 뭐 안 좋아진 거냐? 그것이 전혀 아니고 고교 선택 변수가 이제 분산이 된 것이죠. 첫 번째 분산 요인은 뭘까요? 통합형 수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외고국제고라는 이제 선택지가 새로 생긴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수능만 잘 보면 이공계라든가 더 나아가서 이제 메디컬까지 내가 이제 진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두 번째 분산 요인이 이제 뭐 지역 의대 관련 이제 변수, 특히 이제 지역 의사제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고향을 떠나서 머나먼 외대부고까지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해야 되냐? 그냥 내가 의사 되고 싶은데 뭐 그냥 내 고향에서 뭐 10년 더 근무를 하지. 일반고에 진학을 해가지고 지역 의사제를 이제 노리는 이제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이제 두루두루 이제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죠. 상산고가 또 많이 떨어졌죠. 상산고가 경쟁률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인천 하늘고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국 단위 뭐 25명 뽑는데 그렇게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역 의사제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아니죠. 자, 그다음에 이 위 세 개 학교는 서울 경기권에서 그렇게 이제 진지하게 고려를 하고 계시지는 않을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북일고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일고도 지금 많이 이제 하락을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82에서 어쨌든 총합이 1.63대 1 정도로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보였다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왜 외고국제고로 이제 분산되었나? 가장 큰 거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사고 경쟁률 하락의 가장 큰 점은 지역 의사제겠죠. 그런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전공 외국어 이수 학점, 전공 필수 이수 단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고가 72학점, 국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72학점. 특목고 전공 선택 과목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지 졸업할 수 있는 게 72학점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학점 단위가 높은 겁니다. 이수 학점이. 근데 이제 완화를 해줬어요. 교육부에서. 그래서 이과형 교육과정 운영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노릴 수 있지 않느냐, 목표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실제로 학생들을 이제 대학교에 보내본 외고국제고 입장에서 담당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제가 이제 지금 여기 경기권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유튜브라서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어떤 외고국제고들을 조금 점검을 해봤습니다. 대원외고 교육계획표를 봤더니 자, 72학점에서 68학점으로 4학점 낮췄습니다. 한영외고 역시 68학점이에요. 경기도에 있는 경기외고 역시 68학점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청신국제고 역시 68학점입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 재량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완화하셔도 된다라고 재량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외고 국제고가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전부 4학점 정도를 줄인 건데, 그러면 이제 줄인 만큼 이제 어떤 과목이 배분을 했느냐, 수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외고라면 국제계열 과목 같은 것들을 이제 개설하는 쪽으로 이제 갔죠. 그런데 이거는 대학교 평가자 입장에서 판단을 했을 때 간의 기별도 안 가는 수준이죠. 뭐 과학 중점 고등학교라든가 뭐 과거 영재고 자사고에 비하면 간의 기별도 안 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더 들었다고 해서 뭐 수시에서 우리 학교 수학 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평가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는 안 하시는 것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중요한데, 이게 통합형 수능 때문에 내가 그래도 자사고보다는 내신 획득이 상대적으로 좀 괜찮다고 볼 수 있는 외고국제고에서 정시를 잘 준비를 하면 이런 거죠. 뭐 이공계라든가 의대까지 넘볼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이런 것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닌데 지금 발표되는 시행 계획들을 보면 불가능 쪽으로 좀 방점이 찍히고 있죠. 약간 찬물을 좀 끼얹는 어떤 그런 발표였는데, 여전히 높고 그리고 학생부 관리 게을리할 수 없잖아요. 교과 역량 평가를 한다는데 대학 측에서 현재는 그런 반영을 안 하느냐? 상위권 대학에서 주요 대학에서 현재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시에서도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2028학년도부터는 차 떼고 포 뗐으니까 다른 것들을 가져와서 판단을 더 해보겠다는 거죠. 변별력을 좀. 그러니까 그물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 그물을 이제 다 통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물을 조금 더 촘촘하게 짜는 쪽으로 설계가 갈 수밖에 없고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대부 설명인데 왜 이거를 알아야 되느냐, 아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인 학교 선택과 관련해서 충분히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고랑 국제고는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체감하는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죠. 근데 여기가 이제 필수 이소 과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로 외국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명색이 국제고이기 때문에 국제계열 전문 교과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필수 학점이 몇 점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72점이었는데 지금 완화가 되면서 학교 쪽에서 재량권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68학점 정도밖에 못 낮췄다. 그러니까 조직이 바뀐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 개인을 바꾸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듯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바꿀 수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외고들이 외고국제고 통합형 모델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외고 학생들한테는 이 전공호 수업이 이게 너무 좀 큰 부담이 되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서울대 경제학과나 경영학과를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듣는 것보다 아예 차라리 국제계열 과목을 듣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평가자들이 판단을 할 때 그런 어떤 판단 때문에 외고들이 이렇게 이제 통합형 모델로 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 얘기가 나왔던 것이 몇 년 됐고 좀 가시화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벌써 한 3년쯤 전인데 언제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진행 과정은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더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고,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신국제고 68학점, 그러니까 국제고 68학점은 도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확대를 해보면요, 제2외국어가 이제 12학점씩, 여기 이제 12학점입니다. 그 다음에 전공 선택 과목,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선택 과목이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6학점이다 이거예요. 그럼 아까 이제 12학점과 이걸 합치면 68학점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기권에 계신 분들, 학부모님들이. 메디컬도 막 진학을 한다는데 청신국제고가? 그럼 난 청신국제고 보내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왜 이제 청신국제고에서 이제 메디컬을 보낼 수 있느냐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이유는 이 선택 과목에 이제 그 비밀이 있는데, 확대를 해보면요, 선택 과목에 AP 과목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AP, 일반물리, 생물학, 화학, 일반물리 2, 미적분학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기 때문에 평가자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이제 뭐 국제고지만 충분히 이제 이공계나 메디컬에 와서도 우리 학교 우리 과에 와서도 충분히 이제 수학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그러면 어차피 같은 국제고이기 때문에 서울국제고나 동탄국제고에 진학을 하면 나도 메디컬 계열을 혹은 이공 계열을 노릴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해다라는 겁니다. 전국에 말이죠. 전국에 국제고가 8군데가 있습니다. 8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사립은 청신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7개 국제고는 전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공립 고등학교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규 교육과정의 전면에 사립고등학교처럼 AP 과목을 배치할 수 있을까요? 네, 없다 이겁니다. 없기 때문에 청신국제고처럼 메디컬 계열을 진학하는 것은 개인기, 수능 준비라든가 이런 개인기 아니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의 어떤 잠정적인 결론은 마치 누군가가 어떤 잘못 퍼뜨린 이야기에 근거해서 외고 국제고 지원을 선택하시기보다는 역시 외고 국제고는 그런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던 것처럼 그런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이 옳지, 내가 외고 국제고에 지원하면은 내가 메디컬도 진학을 할 수 있고 정시로 말이죠, 이공계도 막 진학할 수 있고 내가 수능만 잘 보면, 그런 어떤 빈약한 판단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외대부고 준비 체크리스트를 한번 볼 텐데요. 전형 이제 핵심 요소를 보겠습니다. 똑같죠?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올해도 이제 바뀌지 않을 텐데, 1단계 요소는 교과 성적과 출결입니다. 그러니까 국영사가 반영을 하고 거기서 출결을 감점하는 구조예요. 미인정 지각이 0.2점씩 감점하는데 이제 하나라도 있으면 39.8점이 되는 거잖아요. 1단계 점수가 어찌됐든지 간에. 미인정 결석이 한 번 있으면. 그러면은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겠죠. 대부분 이제 40점 만점을 받고 오니까. 그다음에 2배수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 이제 면접 60점으로 선발하는 구조입니다. 국영수사가 반영하고요. 같은 학기의 사회와 역사를 반영했다면 자기한테 유리한, 뭐 이거는 A였는데 이거는 이제 뭐 B였다라면 자기한테 유리한 사회 성적을 내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융통성 있게 반영을 해주는 거고, 이 5개 과목 성취도가 3학년 2학기까지 반영을 되기 때문에 내가 1단계를 아무 탈 없이 통과하고 싶다면 반영 과목 올 A, 그 다음에 완벽한 출결, 그러니까 적어도 미인정 결석만큼은 없어야 된다, 이런 점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모든 고등학교, 뭐 대학도 마찬가지겠죠. 미인정 이제 그 결석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고입에서 이제 감점하는 것도 미인정 결석이고, 그런데 미인정자가 붙은 것은 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사유는 있어요. 미인정은 아니고 다 사유는 있습니다. 뭐 대부분 질병이겠죠. 근데 평가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학부형님들이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문화센터를 다닐 때 거기 이제 강사분들이 오실 거 아닙니까? 그 강사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작년에 했던 얘기를 올해 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10년 전에 했던 얘기를 올해 갔더니 또 그 얘기를 또 하네, 이런 경험을 좀 해보신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사가 이렇게 세월이 지났는데 그만큼 성장하고 발전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거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강사의 경험상 그것이 정말 본질이고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10년 넘게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항상 고입이건 대입이건 평가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라.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평가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거거든요. 자, 평가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어떤 그 평가를 내리기는 힘들죠. 비록 감점은 안 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요주의 인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결은 좀 완벽했으면 좋겠다. 가급적 뭐 사유가 있건 없건 간에. 자, 그러면 지금 중2, 중3 학생이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 이거죠. 일단 가장 중요한 1단계 통과의 보증수표에 해당하는 반영 과목 성취도와 출결, 지원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느냐, 실제 경험과 근거해서 자소서를 쓸 수가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창한 로드맵이 중요할 때가 아니고요. 지금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 시즌이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어떤 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뭐 여러 가지 뭐 로드맵을 짜주고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개입과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교육계에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 경험상 그런 거창한 로드맵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기본적인 것에 일단 충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1, 2학년 학생들은. 그리고 중3은 이제 벌써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죠. 1학기. 중3은 이제 사실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12월까지 시간이 그래도 한 뭐 7개월 남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험이 3번 남았잖아요. 그럼 석 달은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판단해 보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내가 좀 몰입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한 4달 정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지금 중3이라면, 중3 학부형들이라면 지금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재방향 고민이고요. 뭐 3학년 행특과 세특이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그 다음에 3학년 학생부의 진로를 뭐라고 기재하는 것이 내가 선발에 유리할 것이냐. 이것도 전혀 하실 필요가 없는 고민입니다. 진로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내외 수상 경력이 부족해서 감점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수상 경력도 안 나옵니다. 출력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 3년 동안 내가 뭐 했나 하는 이런 고민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뭐 했겠습니까? 학교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학원 숙제하고. 뭐 부모님 마음엔 성에 안 찰 수 있지만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그 나이 또래가 해야 될 법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충돌 지점이 있는데, 실제 고입에서 보는 거는 뭐 학원 숙제 열심히 했느냐, 학교 공부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라 탐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잖아요.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약간 근본적인 충돌 지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너무 이제 뭐 뒤처진 거 아니냐 고민할 수도 있는데, 뒤처지기 뭘 뒤처집니까? 다른 학생들도 다 똑같죠. 뭐 중학교에서 뭐 거창한 탐구하는 그런 교육 과정이 있습니까? 잘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고, 일단 할 거 열심히 하고, 뭐가 없다 싶으면은 뭐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준비를 해 나가야죠.